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할게요. 예,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예, 대한민국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저희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어서 이게 언론에 나온 거로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놨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900조의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얼마까지 나왔죠? 뭐 많이 올랐다고 제가 봤습니다. 4,138까지 찍었습니다. 윤석열 때 2,300까지 떨어졌는데요. 4,138까지 찍었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가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정치인 뽑아야 합니다. 좋은 대법원장 나와야 하고요. 좋은 법무부 장관 나와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장이 그렇지 못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고 계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게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기사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저게 12월 4일 12시 20분 기사입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채널A, 조선일보에도 나와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이건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제가 추적한 자료에 의하면 안전관리관이 여러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안전관리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꼽아놓은 윤석열이 꼽았겠죠? 별 2개더라고요. 별 2개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안전관리관을 꼽았고 이 안전관리관이 법원 쪽에다가 파견해야 합니다. 계엄사령부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파견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CCTV 보셨죠? 예. 한덕수가 어떻게 내란 임무에 종사하는지 보셨죠? 예. 보셨고 우리 법원의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내란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언론부터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검은 공소장 변경합니까? 검찰은? 지금 뭐 특검에서 해야 될 특검은 상황입니다.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죠? 예. 예.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CTV에 나왔어요. 나왔죠? 이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온 세상에 CCTV에 다 나왔어요. 법원엔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기현은 그거 다 보고도 희죽희죽 웃습니다. 자, 지기현 사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잘못이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 제 잘못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개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왜 중개 약속 안 하고 중개하느냐 이런 말에 저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판사의 모습입니까? 중개는 법에 정해져 있고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재판 공개는 법에 정해진 대원칙입니다.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예. 법원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관리를 하지 않죠? 이진관 법관의 사진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견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라고요.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래야 대한민국 법원의 독립이 생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바꾸십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마지막으로 왜 종이로 보아야 할 대법관들이 왜 스캔한 걸로 봤다고 거짓말하시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서실에서 그 대법관에게 그 자료를 갖다 준 겁니까? 스캔한 자료를? 대법관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비서실에서 그 자료를 줍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해보십시오. 예, 그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에 먼저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제가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예. 비서실에서 줍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비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대법관들은 재판 판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종이로 보거나 혹은 필요하면은 편의적 참고적으로 이제 그 사본화된 이제 전자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기록은 형사사건에 없어요. 그리고 비서실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이로 와야지 되는데 종이도 준 적이 없어요. 비서실은 그 자료를 대법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확인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전자문서를, 그러면 전자문서는 비서실이 줬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부에서 특히 대법관들이 어떻게 기록을 검토했는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제 심정을 형성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 말씀만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을 아까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회도 드리고 더 신뢰를 받기를 바래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왜 12월 3일 그때 그 시급한 상황에서 긴급회의를 위헌적인 상황에서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적극적이고 또 포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린 취지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사업부가 잘못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 경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참여하지 않은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 실장들이 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이 돼서 서로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법원장한테도 좀 알리자라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화로 대법원장한테 알렸고 대법원장께서 12시 40분에 전용 차량으로 행정처에 등청을 했습니다. 저는 한참 자는 중이라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행진 판사가 개인 차량으로 저를 데리러 와서 12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닌 밤에 홍두깨식의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차 실장들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 모인 그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대법원장께서 처음 위헌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를 비롯해서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들도 세 가지 점. 첫째는 이 개헌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가 없는데도 이 포고령에 기능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직전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판사 급박이나 사법 기능이 현재 저에 곤란한 상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마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83년도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최루탄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부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법전을 펼쳐보면서 비상계엄 내용하고 요건을 따지던 중에 그 당시 10분 만에 1시 1분입니다. 정확히. 이때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법인데다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저희들 인식이 그랬고 또 법정 검토 등을 통해서 이제 위헌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의회에서 이제 해제 결의 소집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하지 마세요. 마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은 12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공간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브리핑을 하거나 여러분들 취재한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법원행정처장은 다를지 몰라도 예.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예, 마저 말씀을 잠깐만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예. 안전관리관은 제가 예. 별 2개가 아니라 별 하나라고 하는 예. 걸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대법원장이 공간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명 법원행정처장은 그럴 수 있고요.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전담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부치의식이 달라요.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마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은. 허락을 짐작하기 전에 진작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허락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아, 위원장님, 교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우선 질문을 답변으로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데요. 서영교 감사위원은